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백과 한지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상당히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며 여러가지 논란도 많지만 그만큼 지지자도 많은 정치인, 성남시장을 2번이나 연임하였으며 제35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오남 사녀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재명의 아버지는 노름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어머니가 시장 공중변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요금을 받기도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이재명은 남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 대신 공단 소년공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빴던 어머니는 그의 생년월일도 잊었고 학교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이 필요하자 점쟁이에게 물어 생년월일을 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처음 들어간 직장은 목걸이 공장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땜질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이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간 고무 공장에서는 작업 중에 고무 조각이 손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는데 아직도 손가락에 파편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직장에서는 함석에 찔려 흉터가 많으며 작업 반장이 자주 때려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글러브 공장에서는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지만 어린 마음에 이런 일로 아파하면 뭐라 할까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상들로 군대도 면제받게 되었고 병무청 군의관이 그의 팔을 보고 이 새끼 이거 개판이네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군대도 가기 전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공장의 작업반장이 고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장 락카 밀폐실에서 작업을 하며 틈틈이 책을 봤다고 합니다. 이때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 후각을 상실했고 코가 비뚤어졌다고 합니다. 공부는 본인의 봉급으로 스스로 해냈다고 하네요. 이런 힘든 상황에 우울증이 생긴 이재명은 자살 시도를 했지만 연탄불이 스스로 꺼지고 형이 구해주기도 했으며 약사가 수면제 대신 소화제를 주는 등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앙대 법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사법시험에 대해 알게 된 그는 장애인으로서 취업하려면 사법고시가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법고시에 매진한 그는 결국 합격하게 되었고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굳이 판검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인권변호사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정말로 인권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2002년 아파트 특혜 분양건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 관련된 인물들이 20억 상당의 신문사를 보장해줄 테니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내 양심값은 5천억이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관련자들이 이재명과 거래를 하려다 실패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요. 전직 시장에 밀려 한 차례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한 번 낙선한 이재명은 결국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한번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연달아 2014년에도 재선에 성공하였고요. 그는 취임 후 고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저층으로 내리고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방문을 직접 받고 무상 산후조리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친서민 정책으로 성남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전 공약 이행률은 94.1%라고 합니다. 그는 특히 주민복지 정책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특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50만원씩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카페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중학교 신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 또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성남을 전임시장이 만든 큰 빛을 3년간 상환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며 성남시장 이후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이재명은 체급을 한 단계 올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택하였습니다.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현직이었던 남경필 지사를 3배의 표차, 즉 트리플 스코어로 압살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도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 제치고 후보 선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경필 전 도지사를 여유롭게 앞서며 도지사에 당선되었지만 선거 도중 잡음이 워낙 많아 차기 대권주자에서는 조금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찬반 여론은 둘째치고 말하면 실행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휴가철에 계곡에 자리를 펴고 10만원 가까이 하는 백숙을 판매하는 계곡 노점상들을 아시나요? 그 노점상들을 전부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한 배달업체 브랜드의 수수료 요금제가 독과점의 횡포라며 공공배달앱 개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경기도 내 신천지 유관시설의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는 등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사이다 같다, 벼락 같고 직설적이면서도 의사소통에 능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배우 김부성과의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검사 사칙 논란 등으로 조사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부성과의 스캔들은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김부선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의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하여 이재명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대선조사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은 어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의 한 말들을 보면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